세리가 시킨 건 맞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황기찬의 술에 취한 목소리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댓글창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는 10만 명을 돌파했고 매 초마다 수백 개의 댓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몇 시간 전 아주 사소한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황기찬은 YL그룹 회장실에서 또 한 번의 악몽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의 지속적인 압박은 날로 거세졌고 도회 사고의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그의 신경을 바짝 곤두세웠습니다. 기찬은 책상 위에 놓인 수면제를 한 알 삼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면증은 이미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었고 회사 업무에서도 크고 작은 실수들이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강세리와의 관계였습니다. 세리는 연일 불안해하며 기찬에게 매달렸고 그럴 때마다 기찬은 그녀를 달래느라 진이 빠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했잖아. 세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찬은 세리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 때문에 모든 것이 꼬여버렸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은호의 죽음,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기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리가 제인을 죽이려 했다가 은호가 대신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덮어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 기찬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기찬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은 더 이상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 숙자의 목소리가 현관까지 들려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노숙자의 상가번영회 방송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찬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이상한 일을 또 벌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숙자가 휴대폰을 삼각대에 고정하고 화면을 보며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시청자 수는 이미 300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상가번영회 회장 선거에서 저를 뽑아주시면 치킨집 할인 쿠폰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숙자는 의외로 능숙하게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청년이 도와준 덕분에 방송 기술도 제법 익혔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찬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방송 소리는 배경음악처럼 들렸고 기찬은 혼자서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잔을 마시자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시자 세리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시자 은호에 대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언제 왔어? 숙자가 방송 중에 기찬을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YL그룹 회장 아니에요? 대박. 황기찬 회장이다. 진짜네요. TV에서 본 것 같아요. 시청자 수가 갑자기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찬은 어머니가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는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세리를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화면의 댓글들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세리가 누구예요? 혹시 그 불륜녀 강세리 말하는 건가요? 회장님이 술 드신 것 같은데요. 숙자는 당황스러웠지만 방송을 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청자 수는 이미 5000명을 넘어서고 있었고 상가번영회 홍보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숙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찬의 술 취한 중얼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들 세리를 나쁘게 보지만 그 애도 힘들었을 거야. 댓글창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강세리 옹호하는 거예요? 은호 죽인 사람 감싸는 거냐? 이 사람 정신 나갔나? 시청자 수는 10,000명을 돌파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YL그룹 회장 생방송 중이라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찬은 화면의 댓글들을 보며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세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고 숙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들을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실시간으로 화면을 녹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각종 SNS로 영상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시청자가 댓글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럼 은호는 누가 죽였나요? 기찬은 그 댓글을 보는 순간 더욱 격해졌습니다. 술 기운이 돌면서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세리가 시킨 건 맞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순간 방송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청자들도 잠시 댓글 올리기를 멈췄고 숙자는 입을 벌린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기찬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당황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댓글창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세리가 시켰다고 했나요? 녹화하고 있습니다. 기찬은 화면을 보며 더욱 흥분했습니다. 원래 제인을 타깃으로 한 거였어. 은우는 사고였다고. 그의 고함 소리가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숙자는 급히 방송을 끄려 했지만 기찬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막았습니다. 어차피 다 알 거 뭘 숨겨. 기찬의 절규 같은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다 덮어줬어. 세리 때문에.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 순간 시청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황기찬 생방송, 세리 은우 살해, YL그룹 회장 자백 2차례로 올랐습니다. 댓글들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미친놈이네요. 아이 죽인 걸 덮어줬다고? 이거 증거로 쓸 수 있겠네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서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화면을 녹화했고 영상은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술이 깨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 말을 한 거야? 숙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났어. 같은 시각 강재인은 도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제인아, 이거 봐라. 대박이다. 기찬이 자백했어. 제인은 서둘러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술에 취한 기찬이 세리의 범행을 폭로하고 자신이 이를 덮어줬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찾던 결정적 증거가 이런 황당한 방식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윤 씨, 이거 봐요. 도윤도 영상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네요. 제인은 즉시 영상을 저장하고 법무팀에 연락했습니다. 이제 세리와 기찬 모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는 기찬의 자백 영상이 끝없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YL그룹 불매운동 해야 해요. 이런 회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요? 아이 죽인 걸 덮어준 놈이 회장이라니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졌고 YL그룹 관련 주식은 이미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YL그룹 본사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황기찬 구속하라. YL그룹 해체하라. 아동살해범 처벌하라. 시민들의 구호가 건물 전체를 울렸습니다. 경찰도 출동했지만 평화로운 시위였기에 강제 해산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언론들도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YL그룹 회장, 생방송서 아동살해 은폐 자백, 인터넷 방송 통해 드러난 충격적 진실, 모든 뉴스 채널에서 기찬의 영상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기찬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세리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완전히 드러났고 이제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준다고 했잖아. 세리가 기찬에게 울부짖었지만 기찬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인과 도윤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제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확인한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까지 관련자들을 소환하겠습니다. 드디어 은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기찬의 자백으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도희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다시 주목받았고 YL그룹 내부의 다른 비리들도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였습니다. 강미라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이미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고 직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은 도윤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법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찬과 세리의 몰락 이후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YL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제인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되찾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